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토요 경마가 10경주로 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주수 못 맞춰갖고 계속 분할 경마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주수가 늘어났습니다. 8경주, 9경주에서 토요일 날이 10경주로 늘었고요. 나머지 똑같죠. 경주수가 늘었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은 야간 경마, 토요일은 노을 경마, 일요일은 정상 경마를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솔직히 월요일고 그래서 핑계로 안 하죠.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배팅해서 이기면 됩니다. 배팅해서 이기면 돼요. 자, 추천 경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 이게 지금 3경주하고 8경주하고 고민되는데 4경주, 7경주는 무조건 중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가져가요. 이거는 뭐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3경주하고 8경주가 좀 고민되네. 8경주는 마통령이라는 축이 있어요. 물론 축이 부러지면 이제 배당인데 경주 편성을 보니까 안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두 마리가 아니죠. 두 경주 중에서 고민 좀 되고요. 제주도는 247, 247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주 PDF를 내가 보면 1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선행마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리는데 내일 현장에서 그거 대길이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3번 대보하고 4번 금빛 신화가 깜빡인데 둘 다 선행만이에요. 근데 이거 깜빡이로 팔립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거 선행마켓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간혹가다 선행마켓이 그냥 일렬로 줄 서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경마 그렇게 배우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늡니다. 전개를 반드시 그려내야 돼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개가 문제죠. 아무리 센 선행마가 두 마리 만나면 그 두 마리 선행마가 부러질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주 1경주 3번 대보와 4번 금빛 신화가 깜빡인데 저는 뭐 이 깜빡이는 내일 안 부를 생각입니다. 안 부를 생각으로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두 마리가 눈에 딱 보입니다. 7번 트윈 레인보우. 트윈 레인보우. 데뷔전에서 인기 4위였어요. 4위였는데, 이거 뭐야, 착지불량이죠. 그 스마스코라고 그러나요? 참 용어가 애매해요. 한국말로는 이제 착지불량인데, 늦었어요. 그 바람에. 그런데 착지불량을 하고도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두권 바로 뒤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는데, 더 이상 이제 탄력을 살리지 못했죠. 1000m는요, 착지불량하면 진짜 어지간하면 입상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인기 4위로 팔리고 사착만큼의 전력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 훈련은 강령하고 병합하는데 솔직히 이번 주 훈련보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훈련했는데 이마필하고 병합 훈련한 두 마리가 다 1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상 발주라면 저는 온다고 봐요. 정상 발주라면 온다. 자, 9번 그랑트리죠. 그랑프리라고 좀 헷갈리네.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갔는데 끈기를 보여줬죠. 앞에 가야 됩니다. 모래 맞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모래 맞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에 가야 돼요. 아마 예상지를 보면 9번이 선행 가는 걸로 다 써놨을 거예요. 추입으로 올라와서는 안 돼, 좀 힘듭니다. 앞에 가야 돼요. 모래를 안 맞고 가면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앞에 두 마리 동시에 이게 정상 발주면 7도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빨리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두 마리가 이제 따당 맞권이 됩니다. 이 따당에 열하나 나이스 가이도 이거 모래 맞으면 안 돼요.
모래 안 맞고 뛴 겁니다. 모래 안 맞고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외곽이란 점이 걸리죠. 그리고 11번 나이스 파워는 7번, 9번이 더 세요. 세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열하나는 외선에서 감을 수는 있지만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인기 4위권으로 팔리는데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저는. 유림 스페셜은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모래 안 맞으면 많이 뜨거든데 모래 맞으니까 말이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혹시나 모래 안 맞았을 때 유림 스페셜은 모래 안 넣은 편성 만나면은 사고 칠 말이에요. 이거. 결국은 인코스에 있는 2, 3, 4가 이제 팔릴 거예요. 2번, 3번, 7번, 9번 빼고요. 2, 3, 4 이렇게 팔리는데 각자 다 어느 정도 전력이 있어요. 여기서 월드 이글캣이 완전 늑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막판에 그림같이 올라와요. 그림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월드 이글캣이 인기 3위예요. 이 말이 일단 주행검사 능검을 보면 그 정도의 값은 해요. 올라옵니다. 희망사랑도 올라오고 3번, 4번 벼령의 신형도 약간의 보합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 이것들이 팔릴 겁니다. 내일 현장에서 2번, 3번, 4번, 7번, 9번은 뭐 당연히 팔릴 거고 나이스 파워까지 팔리고요. 기타 나머지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신막 게임은 솔직히 이게 선행이다 그러면 그게 선행을 안 가잖아요. 엉뚱한 말이 선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퀸 퍼펙트나 8번 크리스탈 아이도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는 1경주를 제가 4번 1번 주력으로 때려서 20배짜리 주력으로 먹었어요. 주력으로 먹었고 금성을 받치기로 가져가서 1, 2, 3착을 그대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999죠. 쌈상 99인데 이 경주 저는 7번을 인정할 겁니다. 아마 9번하고 7번하고 현장에서 인기 자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9를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7번을 인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7번, 9번, 2번 이렇게 세 마리를 선정을 했어요. 물론 이게 상단에 올라가도 돼요.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겠네요. 상단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게 신마들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7번, 9번, 2번. 만약에 현장에서 가져간다면 3, 4, 11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만 더 가져가야 돼요. 이거 1번이 아니에요. 한두. 한글을 써야 되겠네. 한두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순간적인 촉. 예의상 보면서, 촉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차피 7번, 9번도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자, 9번 같은 것도 만약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발출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7번이 직경인지 뭐 스마스코 착지불 향할 거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신마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이게 분할이 됐어요. 3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경주가 더 편성이 말의 능력이 더 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관점. 자, 여기는 2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립니다. 2번 빅토리 스터리와 근데 편성이 약해서 이게 참 이거 100% 두 마리가 동반 이상하게 참 편하지는 않아요. 뭐 한 마리가 선행이고 한 마리가 선입이면 뻔한데 누가 댕을 갈지 모르는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8번도 팔릴 거예요. 이게 확실한 댕마가 없어요. 지금 직전에 튀어나간 그 스피드를 보면 6번 고스트문이 선행을 갈 걸로 보여지는데 솔직히 나가봐야 알아요. 8번 브리도 케레스도 댕마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실바 기수가 외선에서 감아버리면 그냥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갈지는 결국은 뛰어봐야 돼요. 이거는 게이트 열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그렇게 배팅하고 싶은 경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빅토리. 능력으로 보면 빅토리 스토리가 제일 세죠.
그러니까 인기 1위죠. 제일 세 보여요. 직전 뛴 그 편성을 감안해 보면 가장 센 말이 바로 이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감동의 돌파가 역시 보여주는 그 걸음 때문에 인기 2위로 팔린 겁니다. 한센자만이기 때문에 기본 선임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좀 깝깝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출전한 마필 중에서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말이 이거 오아시스 챔프입니다. 이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 조교도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아닌데 벌마에 관해하고 이제 병합 훈련을 했는데요. 그렇게 쌈박하게 너 그냥 왔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기존 출전 말들이 이렇게 센 말들이 아니에요. 와야 오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아시스 챔프는 전력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래서 조금 팔릴 수밖에 없어요. 부산 최고의 마주 이종훈 마주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액면으로 2번, 7번이 분명히 유리한데 여기는 358 108번도 뒤에서 날라오는데 4번도 뒤에서 날라오고 솔직히 쉽지 않죠? 5번, 8번이 아마 복병으로 저는 볼 수 있는 말. 5번이 만약 발주를 늑발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 8번은 앞에 가야 돼요. 이거는 앞에 가야 되는 말이고 5번은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이에요. 발주를 정상으로 끊어내야 되고 꼭 선행을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2번, 7번이 깜빡이로 팔려요. 참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들이댈 수 있는 말이 많다는 점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뭐 세게 노리고 싶은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3경주가 저는 이제 고민되는, 이게 승부로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8경주를 만약 안 가져간다, 내가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 8경주를 만약 안 하면 여기를 승부로 추천경주로 선정을 할 거예요. 근데 3경주를 만약 추천경으로 쓰면 8경주는 당연히 일반경주로 저는 가져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가 이제 613으로 팔려요. 여기다 써줄게요. 인기도가 613으로 팔리는데 억세는 인기 4인데 훈련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마필이 블루 오키드나 엑슬런트런 무한나르샤를 이길 수 있느냐? 요건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 팔리는데 7은 선입가도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7번까지 가면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이 경주가 무한나르샤가 인기 1위더라고요. 자, 취임마입니다. 취임마. 이마필이 왜 인기 1위예요? 직전에 걸음을 3착을 보여줬어요. 인기 9위인데 떡하니 3착을 보여줬고 이 경주하고 경주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무한나르샤가 인기 1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마필이 만약이 아니라 늦어요. 발주가. 이때도 늦었고 이때도 늦었고 이때도 늦어요.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특히나 이런 말은 최영건 기수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추임만 좋아하잖아요.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자, 이래서 이 경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번 블리오키드가 원게이트 이점을 가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빠른 말이 없어요. 이 경주. 빠른 말이 없어갖고 선행을 가면 이게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대로. 모래를 안 맞잖아요. 모래를 안 맞습니다. 원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루 오키드가 인기 2위죠. 이거 잘못 썼네. 인기도는 2위지만 선행을 가는 상황에서는 만약 앞에만 가면 버텨줄 수가 있어요. 거리는 늘어났지만 이게 전개죠. 솔직히. 추입 전개에서는 상대방들이 강했지만 선행 전개를 만약 해준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3번 엑설런트 런이에요. 이게 인기 3입니다. 3번. 이 마필이 앞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모래 검증을 했잖아요. 모래를 맞아봤어요. 모래를 맞아봤고 선입이 되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마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엑설런트 런이 만약 선행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무리를 할까요? 1300인데 거리가. 저는 이세마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분명히 뚝심으로 아마 이 경주에 출전할 그런 마필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면 저는 축을 1로 볼 거예요. 1로. 1을 놓고 할 겁니다. 6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1을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오히려 배팅의 메리트가 있다. 5번 레이스 마린도 괜찮아요. 솔직히 5번도 괜찮습니다. 레이스 마린도 괜찮아요. 말이 달라졌어요. 이때 뛰었던 모습과 이때 모습이 달라졌어요. 24주 만에 출전하는데 말이 달라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말, 이 경주에 가장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주에 내가 만약 승부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3번을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5, 6은 현장 보고 받치는 경주.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어쨌든 저는 1번 블루 오키드를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4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죠. 추천 경주인데, 이 경주는 인기 1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2마리 때문에 그래요. 2마리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2마리의 조합도, 노릴 수가 있어요. 벌마이너가 인기 1위입니다. 인기 2위가, 코르엘라예요. 야, 권호찬 기수가 이제 인기 2위만을 다 기승을 하네요. 지금까지 인기만 타갖고 권호찬 기수가 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문의 영광이죠. 권호찬 기수가 인기 1위 말도 부산에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조교사들이 좀 짜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자꾸만 있으면, 올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안 주더라고요. 예전에 박성광 교수 부산에 있을 때 김영환 정보사가 말을 줬잖아요. 야, 그냥 붙어볼만 있어. 그럼 지 알아서 우승할 거야. 그런 거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박성광 기수가 부산에 있을 때 19조 마일 기승을 했는데 진짜 붙들고 있는데 우승했어요. 1승 그냥 챙겨준 거죠, 19조에서. 그 다음에 인기 3위가 8위예요. 자, 요렇게. 훈련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좋아졌어요. 만약에 헤비듀티가 이때처럼 모래를 안 맞으면 조교가 워낙 좋아서 그냥 옵니다.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자, 스피드보이도 훈련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미경주의 노림수는 또 요거 브리도 킹스타 인기 4위죠. 자, 액면으로 본다면 지금 9번이 보여준 걸음 때문에 그래요. 윈드로즈하고 13맛이 났지만 어쨌든 버텼잖아요. 선입으로 가서 버텼습니다. 근데 이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댕마가 없어요. 댕마가. 자, 제가 이제 글을 써준 말 중에서 2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요렇게 4마리, 5마리입니다. 이 5마리가 제가 이제 안고 가는 마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걸 만약 삭히하면 갬블이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예요. 자, 5경주입니다. 네버 기브 업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예요. 이건 액면으로 봐도 이 마필이 인기 1위가 맞습니다. 핸디 58에 훈련 제대로 했지, 김혜성 기수 등짝이지, 상대 보고 58 달고 승부 안 할 리 전혀 없다, 이겁니다. 편성 보면 승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 진짜 좋아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브. 마냥 기가 막힙니다. 말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좌우명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네버 기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최근에 뛴 것도, 진짜 잘 뛰었어요. 인기 2위로 뛴 게 아니라, 인기 2위, 4위, 4위로 뛰었습니다. 자, 이번에 핸디 58이고 3착 승부에 걸렸어요. 근데 경주 편성 보면은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인코스 1번, 2번, 3번이 선행마예요. 이 세 마리 중에서 한두가 앞에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주 편성을 만났는데 7번 네버 기브 업이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중에서 라이트 챔프가 팔리는 말이고요. 어화둥둥이 팔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인기마죠. 인기마입니다. 이들 중에서 동반 입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딱 한두 배당을 선정한다면 1번입니다. 한두 더 가져간다면. 이 마필까지가 배당으로 선택되는 경주예요. 이거는 주력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죠. 7번 저는 58도 극복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인기도가 6번, 3번 상대마로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5번 팔리는데 인기 순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죠. 1번이 복병입니다. 1번이 혹시나 인코스에서 앞에 갔을 때 김호수잖아요. 아너로드만 이거는 빠져준다면 1번, 3번의 전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2번이 만약 얼마나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6번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전개를 본다면 7번 네버 기브 업이 다음 달에는 승운전을 상분 경주에서 봐야지 그게 정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전이 내포된 경주예요. 그거는 충마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상대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혼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 경주도 4마리 게임이 유력하죠. 점핑마들은 솔직히 어렵죠. 야, 그 부산은 점핑마들이 잘 들어와요. 점핑. 워낙에 점핑마들 잘 들어오니까 뭐 안 된다고 말은 못 해요. 경주 깨져갖고 어거지로 막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핑마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핸디 가벼우니까 좀 더 열심히 뛰겠죠. 자, 아잔타가 인기 4위예요. 5번이 볼마킹이 인기 3위입니다.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 부부예요. 부부가 동시에 추임마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추임마. 추임마에 동시에 기승을. 둘이 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딱 참고 있다가 두 마리 모두 바닥에 있을 거예요. 이 경주. 점핑 출전하는 말들보다 발주가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손잡고, 뭐, 과일 한 주스 먹고 올라와도 돼요. 참고 있다가. 자, 문제는 이제 유림세상과 금화 에미넌트입니다. 선행이에요. 여기서도 선행이고, 여기서도 선행이에요. 선행 가야서 지금까지 입상한 겁니다. 유림세상 여책 마정이에요. 이때 선행을 외곽에서 10번 게에서 못 가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선행을 가니까 모래를 안 맞고 무조건 앞에 가야 됩니다.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이 뛰어요. 선행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문제는 1번, 3번이 따당인데 이 두 마리만 선행이면 괜찮은데 2번 어메이징 푸십도 빨라요. 이 말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이 싸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필연입니다.
이 두 마리만 있어도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는데, 2번 어메이징 푸까지 이 사이에 딱 찡기면은 1번, 2번, 3번이 그냥 치고 나가면서 처음부터 싸움을 할 수, 경합 조건이에요. 경합 조건. 경합 조건. 이렇게 되면, 자, 문제는 벌마킹이나 아잔타 이 두 마리는요, 유림세상과 금화 에미넌트가 나 홀로 선행을 갔을 때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전개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어메이징 푸과 함께 힘을 쓴다면 찬스죠. 이게 전개예요. 그러면 벌마킹이나 아잔타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역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올라올지는 뭐 부부가 뒤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번이 가장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7이 가장 바닥에 있을까? 아, 진짜 이거 깝깝해. 근데 아잔타는 예전에 앞에도 갔었어요. 선입도 갔었고. 벌마킹은 계속 발주가 느려. 무조건 이때도 앞에 간 적이 있었네. 이건 말 가격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5가 가장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치면은 오히려 김혜성 기수가 신랑아, 네가 한번 가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기야, 박재희가 자기가 올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1번, 3번이 따당인데 이 막건은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버틸 수도 있어요. 1번 선행 가고 2번이 없으면 빠져버리면 1번이 선행 가고 3번이 딱 기가 막히게 옆에다 갖다 붙여갖고 그래도 좀 싸울 것 같은데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만약 해버린다면 버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전개를 그리기에는 어렵다. 분명히 이 경주는 5번이나 7번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1000m가 아닌 12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0이면 더더욱이죠. 더더욱. 그래서 이게 종합지 인기상으로는 대길이더라고요. 깜빡이. 그렇다면 오히려 이 경주는 두 마리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이 경주는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중배당이 가능하다.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요동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전개를 제대로 그린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 물론 말의 능력도 있지만 이 경주는 전개로 풀어내야 되는 경주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임말을 놓고 하는 게 맞죠. 두 마리를 놓고 하는 게. 배팅은 뭐 지고 이기고 할 수 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말을 놓고 두 마리를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만약 앞이 다 부러지면 또 부부끼리 동반 입상도 가능해요. 그 점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추천 경주예요. 추천 경주인데 이 경주가 의외로 쉽게 끝나면 7번, 3번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재미가 없죠. 깜빡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랜드 드림이 인기 1위입니다. 핸디 57까지 올라갔고요. 뭐, 센 맛은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한 경주, 둘, 셋, 넷, 다, 7경주인데 입상이 한 번도 없어요. 3착만 3번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결정력 부족이라고 그래요. 경마가 묘하죠? 센 말들 편성해도 3착되고, 약한 말 경주 편성에 3착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결정력 부족. 옛날에 이브의 미소까지 이제 기억나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자, 7번이 이제 앞에 가야 돼요. 인기 2위죠. 자, 이마필도 보면은 선행을 갔을 때 우승을 했어요. 선행을 못 가니까 2착과 4착입니다. 자, 이게 뭘 시사합니까? 말이 세죠. 보이는 거는 센데 선행에 따라서 달려요. 근데 여기 1번이 있어요. 1번이. 플라잉 포드가 원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이 만약 선행 출하를 해버리면 7번은
굉장히 어려운 전개가 될 거예요.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결정력 부족에 선행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면 37마권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쫄대로 보면 두 마리 게임이 맞죠. 우리가 PDF 딱 봤을 때, 예상치를 봤을 때, 이거 뭐 37 땡땡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기에 8번이 인기 3위로 팔리는데 이 마필도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짝사랑이 1번, 7번 있는 상황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저는 아예 오두밥은 안 잡아버렸어요, 이거 들어오면 저는 뭐 죽는 거죠. 그냥 말짱 꽝이 되는 거죠. 자, 1번, 7번, 8번. 야, 삼선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가야 돼. 과연 그런 전개를 최상기 교수가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줄 수도 있죠. 전혀 못 보여준다고 상관 못해요. 이때 띵 걸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선이 얼마나 좋으면은 따당땅으로 그렇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두 마리의 도전말을 봐야 되는데 짝사랑은 저는 안 봅니다. 아예 저는 만약 들어오면 나 그냥 깔끔하게 질 거예요. 1번 플라잉 포드는 선행 때문에 복병이에요. 선행 때문에 복병입니다. 선행 때문에 복병이에요. 그리고 자, 복병을 제가 한 마리 더 말씀드릴게요. 2번 갤러퀸이 이 못 뛰었던 걸음을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이 주행검사만 생각을 해서요. 주행검사만. 정구안을 붙잡고 통과합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어디 나가서 어떻게 외부향을 했는지 몰라도 말이 완전히 달라져 갖고 왔습니다. 붙잡고 통과해요. 정구간을. 상당히 여유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내일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현장을 봐야 되냐? 체중이 직전에 16kg 빠지면서 졸전을 보였어요. 인기마였잖아요. 인기 4위. 근데 이거 체중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훈련도 잘했어요. 빵빵하게 돌렸는데 이거 체중이 보강이 됐으면은 세게 보셔야 됩니다. 직전에 체중 빠지면서 졸전이잖아요. 근데 정상 체중으로 만약 회복을 하면 당연히 세게 보셔야죠. 제가 이 경주를 승부로 선정한 이유는 3번, 7번 이거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노리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돈이 없잖아요. 딴 사람보다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병을 낳고 갬블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부로 선정한 거예요. 인기마 7번, 3번 때문에 승부로 선정한 게 아니라 1번 플라잉 더 포드, 2번 갤러퀸, 10번 닥터 매터스 이 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로 선정합니다. 이 막고는 저는 들어오면 내가 죽습니다. 여기에 8번 짝사랑까지예요. 인기 1위, 3위가 동반 입상을 해버리면 나는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마리 둘 중에 하나가 오더라도 1번이나 2번이나 10번이 만약 입상하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배팅으로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밑에 말과 동반 입상했을 때는 저는 이기는 경마가 될 것입니다. 자, 8경주예요. 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3경주를 만약 승부로 안 하면은 이거 8경주를 승부로 할 겁니다. 근데 3경주를 승부로 하면 8경주 승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축이 있습니다. 저는 의심 안 해요. 마통령 그냥 왔다 봅니다. 이번 훈련 모습을 보니까 네버 기브업하고 병합을 하는데 좋습니다. 직전에 왜 입상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핸디에 올라간 거 이것도 무시합니다. 워낙에 훈련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3차 그만. 1, 2착을 해줄 것이다, 이번에. 일, 2착. 어느 정도 예견된, 저는 마필을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상대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상대마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8 마통령은 인정한다. 마통령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왜 여기를 승부로 선정했냐면 한 방에 대한 힘을 제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2번입니다. 훈련이 진짜 좋더라고요. 훈련 때문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훈련이 100%는 아니죠. 하지만 다실바 기술 딱 있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워타임. 이것도 좋아요. 선입이 되잖아요. 둘 다 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4번 선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블랙스코어 선행 때문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최외곽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 전개가 안 나와요. 전개가. 오히려 상임 스타가 더 나은 것 같아. 한 번도 배당만 돼. 이것도 조교가 약한데 이번에 조교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상임 스타? 별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오히려 보여준 걸음은 솔직히 낫네요. 이것도 마신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교 무조건 세게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9번을 놓을게요. 9번.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세 마리가 배당마입니다. 이 세 마리가. 8을 저는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8을 인정하고 2, 5 중에서 한 방짜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4, 7, 9 중에서 이 경주는 저는 압축을 할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배당이 허락되는 선에서 노림수 가지고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고 받치기 때문에 5를 가져가면 2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 2를 가져가면 5를 버려야 되고 이건 현장 진짜 촉이 굉장히 발휘돼야 돼요. 어차피 대끼리 순대끼리 다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배당까지 안고 간다면 분명히 그 선택까지도 마무리해서 딱 촉이 발휘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통령을 놓고 마무리하는 승부조 준비했고, 이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경주가 3경주에서 승부를 만약 해서 적중을 하든 미적중을 하든 간에 승부를 만약 던졌을 때는 8경주는 일반 경주로 가져간다는 거. 3경주를 만약 일반 경주로 했을 경우에는 8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간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금요금마 8월 20일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